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선 빅3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현행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상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선업계는 뾰족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조선 빅2 체제 전환을 우려했던 거제 상공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18년도에는 조선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제 시민과 상공인들은 환영을 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인들도 안도했습니다. 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인력과 생산 설비 등 총량 30%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총량 30%를 줄인다는 것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불황의 근본 원인이 된 공급 과잉은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침체 여파를 겪는 거제와 통영, 고성 등 조선 밀집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당장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협력업체의 자금과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보완 산업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으로 1조 2,8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협력업체들이 지능형 기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거제, 통영, 고성은 보완산업으로 관광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정부 지원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신용보증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밀리면 안 되고 뭐가 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계약서는 조건이 많으니까. 조선업 위주의 거래선을 정밀기계나 지능형 기계산업으로 다변화하라는 것에도 부정적입니다. 사실상 업종 전환을 하라는 것인데 단기간에 기술력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은 기계하고 소재 부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선은 설계에 전부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환한다는 거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완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통영과 거제는 이미 관광산업이 사실상 주력이 된 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경남 지역의 올 3분기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5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경남 지역 올 3분기 실업자 수는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3천 명 늘어나 비율로는 5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세에서 59세 청장년층 실업률이 1.7%에서 3.1%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FC가 마지막 경기에서 강원과 비기며 리그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경남은 지난달 30일 강릉과의 원정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둬 18승 6승 16패, 승점 50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후반기 팀워크가 살아나면서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영경찰서가 무허가로 어류 사료를 만든 혐의로 53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년 동안 사료 제조업 허가 없이 참치 머리뼈와 등뼈 등으로 양식장 어류 사료를 만들어
21차례에 걸쳐 17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사료가 수분 함유 기준량을 최고 6배 이상 넘겨 세균 번식이나 부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된 규탄 시위와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 사거리를 시작으로 출퇴근길 1인 시위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각 정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경남연대는 긴급 시국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오는 4일 창원에서 대규모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김해와 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 촛불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기야 최순실로 인해서 이 전국이 형성되었고 박근혜 퇴진 촛불 선전전을 촛불 집회를 진행할. 경상대 교수 210여 명도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대학가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농기계 사용이 많은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조그만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서진 농기계가 논 한쪽에 세워져 있고 수확한 벼 알곡이 흙바닥에 쏟아져 있습니다. 69살 박모 씨가 콤바인을 몰고 가다 논두렁에 굴러 떨어진 겁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 뒤쪽에 좁고 비탈진 흙길이 보이는데요. 박 씨는 이 길을 무거운 농기계를 타고 빠져나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제 콤바인 무게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짐을 실은데 배수하기가 실은 대로 나오니까 이제 그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너진 것 같아요. 감을 수확하던 70대 노인이 운반기계에 끼어 숨지고 경운기가 넘어지며 70대 노인이 나무에 끼어 숨지는 등 요즘 수확철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이면 바로 넘어집니다. 일손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500여 건. 이 중 30%가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일어나고 사고 원인의 75%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사망자가 73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농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내일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12월 상순의 날씨를 보이겠고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겨울 외투를 꺼내 입는 등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모레를 기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하 25도 안팎의 공기가 대기를 감싸고 있는데요. 오늘 무척이나 춥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창원 4도, 창녕과 의령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12도, 창원은 11도로 평년값보다 6,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겠습니다. 진주 5도, 거창과 함양 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와 진주 12도, 산청 11도, 거창은 10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금 징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섭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이 넘게 미등기로 방치된 300여 필지에 대해 상속인 찾기를 추진합니다. 남해구는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진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지와 농지 주변 45헥타르에 대한 벌초 작업과 쓰레기 수거도 함께합니다. 창원 지역 기업의 지난 3분기 수출액이 5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인은 지난 3분기 창원 지역 기업의 수출액은 42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7.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인은 미국의 백색가전 소비 증가와 중국 자본재 확충 움직임에 따라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제51대 교장 장한호 소장 취임식에 어제 지역 기관장과 사관생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정 교장은 군인 본연의 임무인 보국 보민을 완수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관공업 생산은 줄고 소매점 매출과 건설 수주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관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분야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습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증가했고 건설 수주는 1조 4천억 원으로 81% 큰 폭으로 늘어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상남도가 양산시에 항노화 산업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해 한방과 양방 항노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시기구로 설치된 양산시 항노화 산업국은 국장과 과장 2명 등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돼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항노화 산업국은 항노화 의생명 연구개발센터와 체험관 구축, 항노화 창업지원센터 건립, 양방 항노화 산업융복합센터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